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김보람입니다. 이제 증시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EU 정상회담이 개막했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도 만만치 않아 호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요. 앞서 미국에서도 고용지표 악재와 또 구글의 실적 쇼크로 이렇다 할 경제지표의 호재도 희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코스피는 끝내 1961호는 바라보지 못하나 봅니다. 나흘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지수는 1940선, 장중에는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결국 이번 주 상승폭은 대부분은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2% 넘게 밀렸었던 코스닥은 장중에 504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이제는 500선마저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900억 원 정도 팔았던 기관의 매물이 오늘은 100억 원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어제보다 0.5포인트 정도만 내린 51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구글의 어닝 쇼크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장중 1940선까지 하회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7% 하락하면서 194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보여줬던 기관, 오늘 역시 892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매수에 동반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외국인은 현재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2%가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수급에 따른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장중 504선까지 급락했다가 이때를 저점으로 상승폭을 키우는가 싶더니 이것도 잠시 이후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0.09% 하락 흐름을 조금 줄였는데요. 5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55억 원 정도의 지수를 사들이면서 매물을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해왔던 환율, 오늘은 경계감에 따라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 정상회의에 대한 낮은 실망감과 기대감,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환율을 상승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율은 1원 70전 오르면서 1,10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1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차,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 2% 이상 하락하며 주당 1,8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생명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와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 이상의 상승으로 26,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CJ 오쇼핑과 다음은 1% 이내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SM도 오늘 좋은데요.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58,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은 강보합권, CGN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젠백스가 오늘 1.84% 상승하면서 현재 38,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조선주와 건설주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현재 0.40%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3%가 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34,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남강토건이 2%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림산업 역시 3%가 넘는 하락 흐름으로 8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모바일 관련주 주가가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모바일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터보테크가 12.90%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로운 역시 5.94%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완료 후 재상장된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이상 상승하면서 주당 1,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인적 분할 완료 후 재상장된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11.34%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있고요. 한국콜마홀딩스는 상한가를 띄면서 8,79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이 검색 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웨어와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74% 약세를 나타내며 주당 700원씩 빠진 모습인데요. 9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유투어가 경영진의 배임 혐의 관련 피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하한가까지 보였는데요. 현재도 14.92% 하한가를 보이면서 7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화장품이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 더샘 인터내셔널이 화장품인 어바네코 하라케케가 출시 45일 만에 5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14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외국인만 1,200억 원 정도 넘게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1,94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IT 자동차 약세인데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이번 주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다시 130만 원 선 지지력 테스트 들어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또 현선물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1,300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한 9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국가지방 쪽에서 매수가 오늘도 좀 눈에 띄는데 프로그램 쪽 매수 이쪽이 좀 눈에 띄고, 기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투신도 오늘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수는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오늘도 한번 또 투자자들을 좀 놀라게 할 정도로 상당히 장중에 좀 급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다 복원이 좀 되고 0.06% 뭐 보합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합권에 있는 상태인데 일단 종목별로 좀 흐름을 보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다 매도지만 화학업종에 대한 그런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좀 가장 안정적인 그런 섹터라고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 매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좀 오늘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LG 쪽,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의 저가 매수 계속, 삼성 SDI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뭐 매수나 매도가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전기전자 화학 쪽의 그러한 흐름들과 일전에 어제 조금 반등들을 보여줬던, 사실 한 2, 3일 정도 올라왔죠.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오늘 다 좀 다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2, 3일 동안 건설이라든가 조선 쪽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보자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눌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시장도 오늘 좀 약간 시총 상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눌리는 모습이고 자동차 쪽도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약간의 좀 조정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간 한 3일 정도의 상승 이후에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삼성전자도 한 130만 원 다시 한번 또 안착 과정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뭐 61선 지켜주고 또 올라온 구간에서 약간 조정받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뭐 다 해소되는, 하나도 지금 해소되는 건 없죠, 사실. 그러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어제 미국에서 뭐 경기 선행 지표라든가, 이거 상당히 뭐 7개월 만에 최고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은 계속해서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국에서도 GDP 성장률을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4분기 때는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부분도 좀 봤을 때, 중국의 해외 증시 같은 경우 그 차트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트에 다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면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약한 상태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정고점을 다시 또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좀 약한 이유는 좀 중국 시장에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우리 시장도 또 그런 해외 시장과 거의 비슷한 또 키맞추기 과정도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이때도 말씀드리지만 뭐 양분에서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뭐 중소형주, 대형주 이러한 뭐 딱 구분보다는 철저하게 종목별로 그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다시 특정 업종과 종목별로 좀 점검을 또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 차트로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특징 업종은 아까 조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화학 네. 쪽, 화학이라든가 전기 전자라든가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런 쪽에 지금 특징 종목들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뭐 기대감, 중국 시장에 대한 앞으로 11월 8일 날부터 이제 정권 교체 부분부터 해서 본격적인 실질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또 일간에서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뭐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나오리라는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뭐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재고 사이클의 개선, 이 부분이 수요를 더 또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업황 자체가 약간은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LG화학이나 호남석유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를 살펴보시면 사실은 지난 5월달, 6월달 저점을 형성하고 아주 완만한 추세대를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미 외국인들은 이러한 종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 투자로 계속해서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그 시각은 유지를 하고요.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삼성전자에 130만 원 다시 테스트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LG전자 쪽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죠. 실적 개선 기대감.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IT 부품 쪽에서 보면 역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그런 터치패러 관련주들 있죠. 뭐 멜파스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뭐 터치패러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멜파스, 뭐 디지텍 시스템이나 ELK 같은 경우 계속 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전기 가스 업종에서의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죠. 특징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보면 오늘 한 4% 지금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업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죠. 북미 셰일가스 그런 개발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좀 제고가 되는 그러한 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원 개발에 대한 그런 가치가 주가 상승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앞으로 상승 이후에 잠깐의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의 이런 횡보 구간은 전개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있는 상태라는 그 종목들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고요. 그러한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그러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 게임주를 좀 오늘 살펴보면 뭐 오늘 장중에 또 상당히 낙폭이 컸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3회 하락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되고 있는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게임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죠.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전자결제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이버결제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상승 구간으로 전환됐죠. 지금 오히려 지금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는 지속이 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과 이런 전자결제. 그동안 강했던 섹터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그 중에서도 계속 매매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 옥석가래기라는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요. 점점 이제 슬림화 시켜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코스닥, 오늘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장중에 낙폭이 좀 컸었죠. 오늘 좀 코스닥 쪽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낙폭이 크고 나서 다시 거의 원위치가 됐는데, 이 부분 자체가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였다는 거죠. 이틀, 2, 3일 전에도 한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앞으로 그럼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왜냐하면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자체가 실적이 좋고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그러한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지금 매수에 의해서 복원이 됐다는 거죠. 빠르게 복원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있죠. 빠르게 지금 모바일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복원이 되고 추세적인 부분도 사실 큰 뭐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이죠. 당분간의 뭐 박스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고가를 형성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성장성의 지속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럴 정황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고 보고요. 이런 개념으로 모든 종목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뭐 줄면서 하락했다든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됐다든가, 그리고 성장성이 물론 지속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여야 될 것이고요. 이런 실적은 당연히 4분기 때 또 좋아져야 되는 그런 기업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종목들을 좀 본다면 몇 가지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아까도 뭐 해드린 뭐 멜파스라든가 이런 쪽 계속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 매매를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개별 종목은 예린망이라는 종목도 그렇죠. 전부 지금 추세상에 문제가 없죠. 우리 콘텐츠 관련한, 교육 관련 콘텐츠 관련한 성장성이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뭐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터주 중에서는 오늘 SM이 가장 빠르게 2.7% 회복이 되고 있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61선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61선 역시 이탈시키지 않고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흐름들, 일단 수급을 오늘 장 마감되고 확인을 해보시고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좀 복원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을 꼭 판단을 또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메리톡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늘도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잉크테크라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슈프리마,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 여전히 추세적인 문제가 없고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으로 좀 하락을 장중에 보여줬지만 복원이 상당히 빠르게 되면서 그 유지를 시켜주는 성장성이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기대가 되는, 지속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러한 섹터를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우인터라는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주 쪽으로 좀 가자면 아까 IT 쪽에서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 여전히 현재 상태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주는 아까 말씀드린 뭐 LG화학 이런 쪽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언급을 해드리면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 좋지 못하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전저점까지 또 이탈되는 흐름이라면 조금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기가 이 반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충분히 좀 반등을 누릴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우리 하반기 때 주가의 어떤 반등 부분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쪽이라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이나 조선 쪽은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뭐 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눌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서 향후 한 10% 정도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러한 조정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저점에서 딱 잡을 수는 없었겠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편입을 해서
수익권에 좀 들어가는 그런 투자들이 계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제 이제 약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좀 늘릴 때 다시 또 접근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근데 대신에 뭐 큰 수익보다는 5%, 10% 내지 어떤 상승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약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좀 진통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 그런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금일 문의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예.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아직 불확실성에 좀 쌓여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 분들께서는 21선, 그러니까 한 14,000원 정도 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 영업이익 88%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실적 규모는 사상 최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 파트론에 대해서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오늘의 유망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추천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예. 지금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우선 제가 파트론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3분기 실적이 1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업종 내에서는 유일하게 시장 예상치를 부합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신규 핵심 부품 설비 투자로 고정비 상승 부담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부품과 기계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8%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25%가 기계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을 제외하고 기계 부분에서도 중국 법인 캐파가 전년 동기에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잠시 보신다고 하면 지금 17만 원 중반선에서 지금 18만 원 사이 보시면 계속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관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데 추세도는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원 선을 넘고 예를 들어서 18만 3천 원 선만 양봉으로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19만 원,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0만 4천 원, 손절가는 16만 원입니다. 네, 3분기 실적에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38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4만 6천 건 늘었습니다. 네, 구글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구글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9 3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10 65센트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장중한 때 9% 넘게 폭락하기도 했으며 이에 구글은 곧바로 실적 문서에 프린트를 맡긴 자가 승인 없이 실적 초안을 공개했다며 거래 중지를 요청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유로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EU 정상회담에서 은행 통합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ESM을 도입하는 데 대체로 찬성했으며 내년에 은행 동맹을 만드는 데 동의했습니다.
ECB가 감독권을 가지면 정부 부채 증가 없이 ESM이 재정 상태가 불량한 은행에 직접 자본 확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볼 텐데요. 잠깐 현재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40선으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꾸준히 출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방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정도 소폭 올라서 5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주의 그 통계치가 누락되면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년 내 최저치였던 지난주 성적과는 극명하게 다른 성적이 나왔네요. 아, 네. 지난주 컨센서스 하회되는 실업수당 발표는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컨센서스를 아마 좀 많이 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나 일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주와 확연히 다른 고용 지표에 이제 시장이 실망한 듯합니다. 사실 지금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한 주,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 한 주의 전체 통계치가 누락되면서 3,000건 상향 수정이 되었기도 하고요. 혹시나 하는 통계 오류에 대한 우려는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분기 초에는 데이터 왜곡으로 최근 몇 주간 실업수당 건수 큰 등락 나타낸 것처럼 좀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실업률이 7%대로 낮아졌다는 점은 여전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국 노동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느냐보다 신규 취업자가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또 다른 관심이 쏠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구글의 3분기 실적도 때이르게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도 어닝 쇼크여서 영향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렇게 최근 기술주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3분기 어닝 시즌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선 구글 어닝 쇼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글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일단 PC를 통한 접속에 비해서 모바일 접속의 광고는 클릭당 평균 광고 단가가 절반 정도이고요. 그래서 광고 클릭으로 인한 매출이 구글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구글로의 접근 방법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사업 성장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인데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기업 중에 포스코, LG전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LG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캐터필러와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EPS가 캐터필러의 경우에 28%, 또 애플의 경우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이번 구글 어닝 쇼크만큼의 시장 악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네, 한편 간밤에는 EU 정상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따르게 시장에 호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과 함께 전망도 들어보고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핵심 쟁점은 우선적으로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스페인 구제 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 긴축 협상, 마지막으로는 재정 통합과 은행 연합에 대한 논의입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은행 연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ECB가 관할하는 새 통합 감독 기구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법적 체계를 올 연말까지 확립을 하고 내년 초에 이제 정식 출범시키는 방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연합은 이제 범유럽적인 차원에서 각국 은행을 이제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 설립 이행 시기에 대한 의견이 계속 분분하다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에 이제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이제 내년 출범 후에 약 1년 정도 작업을 거쳐서 한 2014년부터는 유로존 17개국 은행을 관리 감독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지원과 긴축에 대한 논의는 좀 뚜렷한 방향성을 이번에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1월 중순 한 11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 기대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제 발표됐었죠. 7.4%로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7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던데요. 그 7.4% 기록해서 2분기에 7.6% 대비는 하락을 하였지만 전분기 대비로 보신다면 성장률은 2.2% 기록해서 2분기 연속 소폭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 제조업에 대한 재고 부담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 확장은 좀 제한적이고요.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경기 모멘텀이 좀 단기간 내에 빠른 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경기 악화가 나타날 경우에 이를 이제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제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 대한 대출 경로를 확대할 것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이제 4분기 이후에 점차 재고돼서 3월에 있을 양회 이후 좀 정치적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 지표 확인도 좀 긍정적으로 된다면 이번 년엔 좀 이를 것 같고 이제 내년 1분기 이후 정도는 경기 좀 확장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이슈 점검해보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때일은 구글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어닝쇼크 수준이었고요. 이 때문에 다른 경기지표 호재도 모두 희석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은 어저께 다우는 소폭 하락하고 예. 그다음에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나스닥의 주된 원인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의 실적이 문제가 됐죠. 실적이 전년비 대비로 한 20% 정도 급감한 모습인데 예. $6 53센트 정도가 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장 마감 후 공시거든요. 근데 대행업체가 실수를 해서 장중에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맞을 매라면 미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고 또 다우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주택채권 건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냥 12만 건 정도가 더 나왔는데 12만 건이면은 한 건당 한 3명에서 4명만 들어도 한 40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걸 계산해 본다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누락분까지 계산해서 나와서 좀 많이 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약간 소강 상태의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재료로는 지표도 여러 가지 있고 실적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존에서 스페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싸움이고요. 또 그리스가 또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어저께 잠시 뉴스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못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구글의 실적이 나빴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22% 증가하면서 모바일 쇼핑이 본격화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개선됐고 9월 경기 선행 지수도 괜찮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죠. 예상 밖의 모습입니다. 일본도 플러스권이고 중국은 점심시간이지만 약보합이고요. 홍콩도 플러스권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미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지난 며칠 전에 주가가 상승해서 만들었던 갭을 메우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10월 16일에 만든 갭 상승을 메워주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월요일 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오늘의 하락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 한 1,40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를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기관 중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매수하고 기금이 정말 오랜만에 매도를 하고 있죠. 무지하게 소폭이지만 어쨌든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한 510억 정도 들어온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모습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업종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그 화학업종이 한 150억 정도 매도가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430억 정도를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종목을 보시면 운송장비, 유통, 건설업종, 그다음에 서비스 보험업종에서 매수가 치중돼 있고요. 외국인은 1,36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지만 화학업종에서만큼은 350억 정도로 사주고 있고요. 기관도 한 93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1,160억을 사주고 있고 유통업 쪽에서는 소폭 매도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삼성전자의 하락이 아주 눈에 띄죠. 삼성전자가 요 근래 주가 상승하면서 상승을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 오늘은 거꾸로 한 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텔레콤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 별로 안 보입니다. 상승한 종목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강보합, LG 디스플레이도 강보합, 호남석유가 강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OCI가 오랜만에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LG 화학만 1.2% 상승하는 게 시장의 특징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입니다. 대부분 많이 하락한 종목은 한 2% 정도고요. 보통은 한 1% 전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혹시 선물이 올라서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선물에서 4,500개를 오늘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거로 인해서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가 거의 7,000개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누적 매도가 지금 현재 9,200개가 일어났네요. 9,200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환매를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 팔류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1,0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랙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고요. 오늘장의 하락,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9월 14일에 갭 메우기 과정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곁들여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핫 이슈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아마 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다음 주에는 소강 상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스페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의 기로를 접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두 번째에다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주가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사이 삼성전자 약간 소강 상태만 된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기술적으로는 1979포인트 지난번에 갭 하락을 메워주는지 여기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들었듯이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한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뭐 코스피에 일단은 지금 주포가 어느 정도 기관의 모습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투신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투신권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할 때보다 지금 좀 많이 준 상태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또 한몫을 하고 있죠. 그만큼 떨어지는 시장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기로는 오늘 1% 정도의 반등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으로 내렸다가 1%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만큼 참 재밌는 시장이고요. 예.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장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시세에 연연하시는 것보다는요. 네. 차라리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산책, 예, 피크닉 네. 같은 걸 좀 갔다 오시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뭐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완화됐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스페인 문제나 아니면 그리스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었죠. 하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국채 비차례 성공을 하면서 유럽 위기 자체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 안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유럽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는 거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좋은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70% 정도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좀 발생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시면 이베이 같은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예상치 또 상회를 했죠. 그만큼 지금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좀 갈리는 그런 개별적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도 좀 나타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의 최고의 하두인 코스닥을 같이 한번 보시면, 기술적 분석 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60일선에서 강한 반등세가 좀 올라오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지점이 어느 정도의 쌍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510포인트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내렸다가 올리는 모습, 그만큼 투매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려갈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 좀 투매가 나왔고 난 다음에 다시금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은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 안에서 개별적인 종목 흐름을 본다면 셀트리온에 다시금 상승을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죠. 그만큼 셀트리온은 오늘 5%대 반등 자체는 의미하는 점, 그리고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크지 않나.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장 마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투신권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권에 도달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없는 살림에도 쥐어짜내서 지금 다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코스피도 살리려고 노력하는 방향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중요한 관점은 기관이 올려놨던 코스닥의 520포인트를 지금 외국인이 다시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다시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마감할 때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의 키포인트도 외국인의 매수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네.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라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코스닥이죠. 안에 일단은 뭐 이슈가 되는 화두를 좀 같이 보시면요. 일단 유전체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안에 하는 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SK케미칼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정보를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연구 개발을 좀 진행 중인 회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식경제부에서 국책과제 같은 걸 주어지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돈을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국책과제를 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다시 성과금이 좀 지원되는 그런 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국책 과제의 1위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정부 지원 정책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적인 입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안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지가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했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를 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1차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참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수익률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총 종목은 3종목이었습니다. 코텍, LB세미콘, 멜파스인데요. 수익률 확인할까요? 무려 2종목 목표가 다시 상향합니다. 이미 도달했다는 말이겠죠. 7% 넘게 코텍이 수익 내고 있고요. LB세미콘은 15%입니다. 지난주 닮았던 멜파스는 벌써 4%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종목에 대한 AS 받아볼 텐데요. 코텍과 LB세미콘 목표가 어느 정도로 상향을 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뭐 4,300원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안 좋고요. 대신에 저는 한 20% 넘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좀 적게 올라간 것 같아서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목표까지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4,300원 이상은 돼야죠.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4,300원 이상을 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소 4,3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는 방법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텍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는 흐름이거든요.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군은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절반 매도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흐름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한번 시세가 들어왔는 종목군은 쉽게 꺼지기가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까지 포함된 새로운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수는 총 4종목이 되겠습니다. 코텍, LB세미콘, 멜파스에서 10% 추가합니다. DNA 링크까지, 전략까지 정리해볼까요? 네, 코텍 아직은 배고프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시고요. 이미 수익률은 8% 육박하고 있죠. LB세미콘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한 가격이고요. 멜파스는 그대로 전략 수정 안 하시면서 보유하셨습니다. DNA 링크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오늘 현재 가격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가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내일입니다. 10월 20일 샘플러스 남은우 전문 원장이 강연회를 연다고 하시는데요. 향후 장세 전망과 그리고 급등기대 소형주 세 종목도 공개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